사이버 보안, 섬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페스카로의 구성석 이사님, 최강목 팀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나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LG전자의 윤재구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윤재구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SDV와 제어기 보안입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벌써 자료 공유를 해주셨네요. 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일 STB와 디바이스 관련된 제어기 보안을 설명하게 될 LG전자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윤재구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일단 발표 기회를 주신 그 사이버보안 소위원회 김호진 상무님, 이혜승 상무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STB라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컨셉이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라 온고잉하고 있는, 진화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금일 STB 관련된 그런 주요 개념들과 STB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특징들, 그런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디바이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안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규격화돼 있거나 뭐 어떤 표준화가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 저는 이제 CTO 부문, LG전자 CTO 부문의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에 속해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STB 같은 이제 차세대 ENI 아키텍처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도 캐빈 센싱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AR, MR 같은 HMI 솔루션,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관련된 솔루션들도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모빌리티 UX 관련된 부분들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전장 사업부 VS 본부랑 이제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저희가 뭐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STB 관련된 소개부터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년간 왼쪽에 있는 이제 모바일 시장을 보면 모바일은 기존의 디바이스 중심에서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뭐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든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 중심으로 모바일이 변화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실제로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한 회사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런 모바일의 그 동향을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기존의 기계 부품 중심의 자동차 중심에서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모빌리티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로 이제 변모하려고 하는 그런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OEM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런 쪽에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STB를 바라보는 그런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사용자가 이미 모바일을 통해서 새로운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고 업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FOD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그런 요즘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커넥티비티 기능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런 모바일의 경험들을 자동차에서 커넥티비티 기능을 갖고 자동차에도 그런 UX 경험을 갖고 싶어하는 이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TB는 결국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항상 내가 차량을 사용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내가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였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비전을 갖는 게 STB인 거고 그래서 STB로의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에 비이클 ENI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SDB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비이클 쪽 ENI 아키텍처에 대한 트랜지션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디커플링 돼 있고
분산형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기능별로 모든 이슈가 분리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무겁고 복잡한 와이어링 구조를 갖는 구조였었는데 이제 뭐 SoC의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 가격을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도메인 센트럴라이즈드라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EN 아키텍처 변경이 있었고, 요 형태의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인포테인먼트 도메인에 이제 칵핏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클러스터 IBI, RSE가 각각의 SoC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각각의 도메인 기능들이 하나의 SoC로 통합돼 가지고 이제 칵핏 컨트롤러라는 제품의 형태로 가는 거고, 이게 SDB라는 이제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지하고 모든 기능들을 크로스 도메인으로 하나로 묶는 관점이 되려면 중앙에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능을 갖는 이제 APC, HPC라는 서버 형태의 그런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제 각 존에는 센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zonal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이제 뭐 가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레비뉴를 생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구조는 이미 테슬라가 먼저 선두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NI 아키텍처는 저런 형태, 중앙에 서버를 갖는 형태의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점에서는 기존 아키텍처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지 않고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은 그냥 모노리틱한 구조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도메인 통합이 되면서 이제 SOA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됐었고 이 SOA를 사용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 간의 종속성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다가 이제 그 SDB로 가면 이제 전체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크로스 도메인이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여러 도메인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보면 이제 뭐 ADAS나 바디, 칵핏 같은 여러 이제 기능을 갖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 도메인에 동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런 그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능 안전 A-D 레벨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능 안전 뭐 QM 레벨이나 B 레벨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그 서로 다른 기능 안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제 믹스드 그런 컨셉을 믹스드 크리티컬티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이제 SDB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동시에 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되는 내용들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렇게 크로스 도메인의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가 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요 그림은 이제 암사가 주도하고 있는 표준형 개방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아피라는 컨소시엄에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 기본 컨셉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기술들을 자동차에 도입을 하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디바이스에서 개발하던 내용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앱과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검증해서 빠르게 CI/CD로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서 그 개발 효율을 증가시키고 빠른 소프트웨어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이런 배경이 사실은 그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도메인 중심의 그런 아키텍처나 모놀리틱 아키텍처로서는 그런 기존의 설계 기법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되는 건 수요를 그런 기법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전환도 필요한 내용이 되고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기존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어드 형태로 R&R이 되게 명확하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명확하게 돼 있어서 티어 1이 이제 완성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OEM에 공급하면 OEM이 완성차를 조립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아주 잘 정형화된 구조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차량 자체가 이제 바퀴 달린 자동차라는 개념으로 좀 변모가 되면서 기존의 기계 부품에서 전자 및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IT 관련된 기술과 그다음에 전장화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티어 0.5라는 그런 티어가 나타나게 됐고 OEM은 이런 티어 0.5를 통해서 어떤 뭐 협력을 하거나 이노베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게 되고 기존의 티어 1, 2하고도 이제 그물형으로 서로 얽혀 있는 좀 혼재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DB의 형태의 비전으로 가려면 전체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그래서 이제 뭐 하드웨어 서플라이어나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가 저런 플랫폼 엔터프라이즈에 자기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형태의 구조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밸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 구독형 모델이나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밸류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SDB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구독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동작하게 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갖고 와서 아주 빠르게 개발을 하고 빠르게 디바이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CI/CD 형태의 이제 그런 아키텍처들이 필요하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버추얼라이즈 돼 있고 컨테이너라이즈도 돼 있는 그런 그러면서도 크로스 도메인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플랫폼이 제공돼야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스케일러블이 가능한 고성능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갖는 그런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DB라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의 변경을 보게 되면 이제 SDB가 그러면 사이버 보안이나 펑셔널 세이프티적으로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전환이 필요했었고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아주 빈번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의 업데이트들이 발생할 거고 그 서비스들은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도메인 컨버전스 되어 있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앞서 설명드린 몇 가지 그런 주요한 특징들이 결국은 이제 SDB로 가면서 달라지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아주 CI/CD 형태의 빈번한 그런 업데이트는 결국 사이버 시큐리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점의 도메인 컨버전스 같은 경우는 사이버 시큐리티도 고려가 돼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고려는 주로 이제 소티프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 안전 설계 부분들이 정말 잘 그걸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펑셔널 세이프티고 그다음에 이제 E&E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펑셔널 세이프티는 이제 기능 안전 관련된 오작동이나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STB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와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SDB라는 플랫폼을 만들 때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펑셔널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두 가지의 컨셉들은 우리가 OEM하고 어떤 미팅을 하거나 논의를 할 때 가장 최근에 SDB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차별화된 포인트가 이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사이버 보안이나 기능 안전에 굉장히 강건한 그런 설계를 갖고 있느냐가 설계와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SDB에서 이런 메이저 챌린지들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 SDB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DB는 쫙 온고잉 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단은 컨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SDB라는 구조로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어택 서피스가 생겨나고 사이버 시큐리티 스렛이 생기는지를 좀 간단히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크로스 도메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뭐 AD나 인포, 바디 샤시 모든 내용들이 다 크로스 도메인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증가가 될 거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각각의 기능들이 마이크로 서비스화 돼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된 내용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펑션을 액세스하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동되는 환경들 여기에 이제 어, 약간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중요한 변경된 요구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택 서피스들에 대한 위협들은 당연히 뭐 센서를 사용하거나 어떤 비이클 서비스를 액세스할 때 생기는 취약점들 아니면 뭐 앞서 설명해 주신 OTA 관련된 뭐 부분에 대한 취약점들 아니면 외부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협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SDB 내부에 있는 이제 서브 시스템이거든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이제 크리티컬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지만 SDB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쪽에 있는 두 개처럼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서브 시스템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랑 유사하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나 데이터 모네타이징 관련된 서비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 승객에게 바로 직접적인 안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티를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큐리티적인 보호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접근을 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실시간에 저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어, 직접적인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어떤 경제적이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추론을 통한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이제 시큐리티를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 접근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요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인증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위협 분석이라든지 SDB 서브 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5가지 레이어드 기준의 이제 요구 사항들, 사이버 보안이 준비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굉장히 시큐어해야 되고 이제 플랫폼 안에서 동작하는 온보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각각의 존이나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외부 클라우드나 다른 디바이스랑 연결하는 오프보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큐어한 어떤 인바이러먼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고려들이 좀 필요한데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큐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 에지 루트 오브 트러스트나 소프트웨어 에지 루트 오브 트러스트 같은 거를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뭐 SOC 벤더가 제공하는 어떤 뭐 HSM이나 T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FPGA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런 환경에 맞는 이제 피처들을 만들어 놓고 뭐 키나 스토리지 같은 것들 관리하고 이제 통신에 필요한 것들, 보안 통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능들을 시큐어하게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단일 뭐 도메인 별로에 있던 형태에서 존과 HPC 기준으로 이제 SDB는 좀 하드웨어 구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HPC나 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키에 관련된 관리,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같은 관리들이 이쪽에서 좀 더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온보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이제 SDB 환경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통신 백본이 DDS나 이제 썸IP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될 거고, 뭐 DDS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DDS는 이미 시큐리티 플러그인들이 잘 CIA 관점으로 정의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페이로드에 맥을 붙여서 보내던가 아니면 전체 페이로드를 엔크립트하고 디크립트해서 통신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맥으로 보내고 어떤 데이터는 뭐 전체를 엔크립트하고 보내는 그런 정책들이 좀 온보드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존을 이제 도메인별로 영역을 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도메인들의 그 영역들을 분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VLAN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VLAN별로 이제 서로 다른 시큐리티 팔러시와 뭐 네트워크 패킷들에 대한 필터링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3에서 5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침입 탐지 관련된 솔루션으로 각각의 그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나가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형태의 좀 요구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오픈보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DB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클라우드가 외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 외부에 있는 통신을 할 때는 뭐 MTL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상호 인증을 하고 통신하고 그다음에 보안 송수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큐어한 인바이러먼트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앞서 세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UNEC 관련된 그런 컴플라이언스하고 컨퍼먼스를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되는 개발 환경, 그다음에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고 ISO 21434 관련된 이제 각 설계나 개발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보안에 관련된 디자인을 반영하는 형태의 활동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데브옵스 관련해서 기존의 설계, 개발, 검증, 테스트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에 이제 어떤 보안 전문가나 보안 프로세스를 이제 반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시큐어 코딩을 하고 AI나 뭐 ML 기반의 코드를 인스펙션 한다든지 각종 취약점을 찾아내는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사실 지금 현재도 뭐 도메인 칵핏 컨트롤러 같은 형태의 뭐 저희 사내에서도 이미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SDB에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뭐 키나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침입 탐지나 인증 관련된 부분들, 보안 통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좀 나타낸 거고요.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SDB로 변경된 아키텍처에서 그러면 이게 그를 좀 더 고려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그런 SDB의 특정 시큐리티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DB에는 뭐 빈번한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동작과 크로스 도메인에서 동작하는 그런 도메인 컨버전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좀 저희가 바라보고 싶은 거는 강건한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관련된 설계인 거고 그리고 특징들 중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된 부분하고 T와 HSM 관련된 하이브리드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인증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SDB가 추구하는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전체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컨셉에 가장 잘 맞는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네 가지 뭐 얘가 기능별로 되게 잘게 조개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디커플링 돼 있어서 개발이 좀 용이한 생산성이 용이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능별로 이제 컨테이너화 돼 있는 형태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뭐 HPC에 적용을 하든 아니면 조널에 적용을 하든 간에 운용이 굉장히 쉬운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서 확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애자일 관점에서도 이런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좀 더 뭐 개발이나 테스트 아니면 디플로이 하는 관점들이 좀 더 쉬운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비이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차량 안에서도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워크로드가 없는 믹스드 크리티컬티가 없는 그런 워크로드가 각각 다른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믹스드 크리티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워크로드 분산을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인바이러먼트를 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가 갖는 환경적인 특징,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사용했을 때 운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시큐리티 쪽 챌린지로 바라보면 이제 이런 네 가지 총 다섯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동작하는 환경들이 되게 다양해져요. 뭐 비이클에서도 돌아가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택 서피스들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좀 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통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보안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분리되고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 레이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브옵스에 대해서 시큐어하지 않은 데브옵스 툴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챌린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SDB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토모티브는 엔터프라이즈와 좀 다르게 이런 크리티컬티를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기능 안전의 크리티컬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SDB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저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멀티 유저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에 대한 컨텍스트를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부 연결성에 대한 그런 빈번한 사이버 어택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챌린지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죠. 설계나 구현 관점에서는 그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적절한 액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AP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토큰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시큐어하게 주는 것들.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암복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계와 구현이 좀 필요하고 이걸 이제 어떤 프랙티스화 시켜서 좀 더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방어 전략을 세우고 이런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 그 강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주요 그런 고려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컨셉은 결국 그런 거죠. 디바이스나 어떤 어플리케이션 유저가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제 정책적으로 시큐리티 팔러시와 그다음에 억세스 컨트롤하는 부분, 인증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잘 반영해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컨셉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기존에 하드웨어로 정의되어 있는 부품들이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다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가 동작하는 API 명세서가 나오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가장 풋프린트가 적고 성능이 좋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어, 그런 플랫폼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마이크로 서비스가 언제든 다운로드 되고 언제든 디플로이 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게 안전한 거고 어떤 데이터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이제 인증이나 적절한 권한을 받아서 부여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구현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엣지 레벨 게이트웨이는 이제 제일 앞단에서만 뒤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트롤할 때 앞단에서만 이제 억세스 컨트롤과 인증을 하고 이제 어떤 시큐리티 팔러시를 넣고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고
좀 기본적으로는 이런 API 게이트웨이 방식은 이미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제 서비스 그룹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룹한 다음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액세스할 때 이제 서비스 그룹으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앞에 있는 엣지 레벨하고 좀 다른 거고 이제 서비스 레벨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부 다 게이트웨이로 묶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액세스할 때 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인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구성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얼마나 휴리스틱한 그런 요구사항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디터미니스틱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만들려는 정책과 목표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형태의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인증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요구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T와 HSM 하이브리드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STB라는 컨셉이 결과적으로 크로스 도메인으로 여러 도메인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V2X 같은 경우는 HSM을 맨데이트로 넣어야 되는 도메인들이 STB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은 그냥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환경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도메인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메인이 컨버전스 돼 있는 환경에서 그런 STB 환경에서 다수의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게끔 저런 HSM과 T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센트럴라이즈 되고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HSM과 T는 좀 용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HSM은 이제 뭐 주로 키를 저장하고 뭐 크립토그래픽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아주 템퍼드 레지스트한 그런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T보다는 좀 더 아주 그런 뭐 피지컬 템퍼링이나 머레어 같은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거에 좀 더 시큐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IA 관점에서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환경에서 그 트러스티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어떤 뭐 확장성 관점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 인테그레이션이 좀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T는 좀 더 가격적으로 경쟁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만약에 이제 결합을 한다면 예를 들면 HSM에서는 키와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그래픽 오퍼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T가 실행 환경이나 아니면 외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약에 구성을 가져간다면 저런 SDB에서 요구하는 도메인 컨버전스 환경에 좀 더 부합한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HSM하고 T를 좀 하이브리드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뭐 그런 리던던시, 막 존과 HPC에 혼재되어 있는 리던던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OEM들하고 얘기할 때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뭐 T나 HSM 관련된 인프라 구조가 될 거고 이게 아직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나중에 이제 표준화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존과 HPC를 다 연동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SDB라는 플랫폼이 계속 온고잉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OEM이나 티어 1들 여러 이제 솔루션 벤더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SDB가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를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된 요구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네. 그런 고려되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뭐 질문이나 뭐 네, 그런 게 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SDV를
비즈니스 측면에서부터 쭉 밑에 전기전자 아키텍처까지 체계적으로 얘는 왜 필요하고 얘는 그래서 이 밑에 단이 준비가 돼야 되고 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덕택에 왜 사이버 보안을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체계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 자료를 배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일단, 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배포가 되면은 SDV 관련해서 뭐 전기전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네. 윗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조하기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개 용으로는 제가 네, 그런 이제 승인은 받았는데 네, 배포하는 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배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네. 네, 그,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없어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네. 그러면 HSM하고 T하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반도체가 나올 거라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어, 사실 뭐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면 비용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네, 뭐 저거를 결합된 형태로 FPGA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형화된 뭔가를 만든다고 가정하기보다는요. 저것들을 이제 기존에 레거시로 만들어 놓은 여러 HSM을 사용하는 이제 도메인 ECU도 있고, 그다음에 T를 사용하는 그런 ECU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서 각각 좀 더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SDB스를 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업체 같은 경우는 네,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각각의 이걸 어떻게 사용하려는 커스터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뭐 이걸 오프 더 레코드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C와 HSM 관련된 부분이요. 네, 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두 개를 좀 이렇게 보완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가려고 하고요. 일단은 네. 외부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억세스할 수 있는 좀 레이어를 만드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양산을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구 개발이신 건가요? 어, 아직은 네, 연구 개발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채팅창에 따로 질문이 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까지는 벌써 다 지났습니다. 네, 네. 음,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공학회를 통해서건 뭐 저를 통해서건 질문을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전달해서 답을 얻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SDV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그 SDV 안에서 사이버 보안이 맡아야 하는 롤, 그리고 그 롤을 해결하기 위한 어프로치 방법,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배웠는데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윤재구 연구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